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2020년 3월에 출간된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는 에리카 라인, 옮긴 사람은 이미숙, 펴낸 곳은 갤리온 출판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죠. 너무 많은 사람과 일에 치여 정신이 없고 휴대폰에서는 쉴 새 없이 알림 문자가 오고요. 수많은 선택지로 인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에리카 라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덜 중요한 것은 지워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끄고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자인 에리카 라인도 한때는 복잡하고 정신없는 인생에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일들에 완전히 지쳐있을 무렵 미니멀리즘을 만났다고 해요. 여러 지침대로 물건을 수도 없이 갖다 버렸고 나중에는 정리와 수납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을 지배하는 세상의 욕망과는 여전히 멀어지지 못했는데요. 에리카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에 집중하기로 했고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 정말 필요한 물건과 좋아하는 것만 남은 공간.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에너지로 일하는 방법. 생활이 단순해지면 가족이 화목해진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심플하게 쓴다. 미니멀 라이프가 준 뜻밖의 선물, 시간.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기술. 작은 변화로 시작된 일상의 기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인간관계에서, 업무에서 쓸모없는 것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문,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중에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삶에 대한 열망이었다. 쓸모없는 것들과 최대한 멀어져서 딱 본질에만 충실하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 시간을 잡아먹고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집안일에 시간을 덜 쏟는 대신 아이들과 놀아주기, 중요한 업무에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 오늘은 뭐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에 아침 운동하기. 그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였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했다. 정신을 쏙 빼는 잡동사니에 둘러싸여 어떻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는가. 일상은 루틴으로 만들어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고 내 에너지를 빼앗는 흡혈귀 같은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신경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했다. 미니멀리즘은 물건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향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당신이 상상하는 미니멀리스트의 하얗고 휑한 집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모습을 일방적으로 쫓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기준만 잊지 않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덜 중요한 것은 지워버려라. 1장.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단순한 삶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한창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나는 고향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을 오래 비웠고 나는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며 애정도 없는 직장에 다녔다. 버거웠고 외로웠다. 어느 날 오후 흔들 의자에 앉아 마루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태양은 부드러운 분놀림으로 온 하늘을 황금빛으로 색칠해 놓았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현재가 너무 힘겹다면 이 상황을 무조건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들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 내게 어울리는 삶을 다시 설계해 보기로 결심했다.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삶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밖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다.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면의 참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툭하면 한눈을 팔게 만들어 결국 원하지 않은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요컨대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 나를 미니멀리즘으로 이끈 것은 too much 문화를 거부하고 싶다는 반발심이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too much,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전화통화, 너무 많은 볼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너무 많은 약속에 넌더리가 났다. 바쁜 일정과 성취, 그리고 끝도 없는 물질의 축적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에서 덜어내기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던 나는 삶의 다른 선택지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더라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도 그렇다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 보기로 결심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를 따라가 보는 것. 이 선택은 압박감과 죄책감, 그리고 극도의 피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비움의 기술. 주위의 미니멀리스트들에게 언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온갖 잡동사니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을 때예요. 잡다한 물건들은 물론이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정신적 잡동사니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잡동사니를 이고 지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나쁜 영향을 깨닫기가 힘들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 자신을 괴롭히는 잡동사니의 무거움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싹트는 순간이다. 세 종류의 잡동사니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물리적 잡동사니. 10대 초반이었을 때 아랫집에 사는 이웃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살짝 놀랐다. 비좁은 집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 부엌 조리더에는 접시와 음식이 가득했고 책장에 책은 차고 넘쳤으며 아이들의 침실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카펫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침실에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던 모습이다. 침대 2개가 있던 방이었는데 아이들은 방 안쪽까지 가기 위해 첫 번째 침대에서 2번째 침대로 몸을 훌쩍 날리곤 했다. 그 편이 어수선한 바닥을 헤치며 발 디딜 틈을 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쉬웠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이웃의 집이 내 기억 속의 그림만큼 어질러졌거나 어수선하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집은 우리 집과는 달리 편안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수차례 아이들을 돌봐준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우리 집에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와 똑같은 불편한 느낌이 슬며시 밀려들어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다. 어수선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무언가 살갗에 살짝 와닿는 느낌이 드는가? 부엌이나 침실 혹은 친척집의 거실일 수도 있는 혼잡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는가?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더 쉽게 정신이 산만해지는가? 가벼웠던 마음이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워지지는 않았는가? 어수선하고 산만한 공간에 앉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집중해 보기를 권한다. 그때 들었던 감정들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정신적 잡동사니. 내 메일함에는 정신적 부담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는 독자들의 이메일이 가득하다. 내 머릿속은 마치 핀볼 게임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쉴 새 없이 튕겨 다니기만 하고 결국에는 해낸 일이 전혀 없어요. 늘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어젯밤 늦게 받은 이메일에 답장을 했나? 치과 예약 일정을 바꿨던가? 프린트 용지 사는 걸 까먹으면 큰일인데 데니의 청첩장에 회신을 보냈던가? 가끔은 뇌가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뒤엉켜 있어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머리를 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다. 모두가 오랜 시간 노동하고 지나치게 경쟁한다. 가정과 직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기분 좋은 얼굴로 만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끊임없이 느낀다. 집이 물건으로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정신이 생각으로 차고 넘친다면 어떻게 내면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 감정적 잡동사니. 감정적 잡동사니는 눈에 띄지 않지만 행복과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잡동사니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매우 익숙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사 옛 친구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 생각들을 머리 밖으로 끌어내야만 비로소 그들이 친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실 둘은 결코 친구였던 적이 없다. 다음은 우리의 에너지를 깎아내는 몇 가지 일반적인 생각의 고리들이다. 익숙하게 들리는 것이 있는가? 직접 목록을 만든다면 무엇을 덧붙이겠는가? 이런 생각들은 하면 할수록 뇌에 더 깊이 새겨진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뇌는 변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꾸준히 연습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기분 좋은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야기다. 나는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힘들어했다.
청소년 때 한 멘토를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좌절감을 토로했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 후에 아이를 얻으면서 좌절감은 갈수록 깊어졌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깨달은 점이 있으니 나를 괴롭힌 내면의 목소리는 감정적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짓누르고 내 영혼에 저항을 일으킨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매뉴얼을 버렸다. 그들이 내 노력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해서 노력하기를 선택했다. 이를테면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정리함으로써 깔끔하고 평온한 환경과 스스로 노력했다는 만족감을 얻는다.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 역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매뉴얼을 버리고 나니 생각의 전환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이 이야기는 내적 생활에 미니멀리즘을 적용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생각들이 있는가? 머릿속에 맴도는 부정적인 각본을 확인하고 글로 적어보길 권한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인식해라. 다음번에 그와 같은 각본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 의문을 제기해라.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원래 생각과 180도 다른 생각으로 즉시 전환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보다는 긍정적이 돼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예컨대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아 혹은 나는 내게 관심이 많아 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진심으로 믿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당신을 망치는 잡동사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허리케인이 집을 덮쳤을 때 손안에 남은 것들. 대부분의 소비는 기분 전환과 일시적인 만족감을 제공한다.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고 새로운 무언가를 구입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비를 모조리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소비를 통해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소비를 해서 겉보기에 멋진 삶을 꾸미기보다는 소비를 제한해 멋지게 느껴지는 삶을 창조하자. 멋진 삶과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 나의 독자 로리는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했을 때 이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당시 로리의 남편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 앞들을 헤엄쳐 작은 오렌지색 카약을 붙잡았다. 남편과 5살 된 아들 그리고 소지품을 담은 작은 비닐봉지를 옆에 두고 카약에 가까스로 올라앉았을 때 로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로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내가 두고 온 물건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존재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하니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즐거움과 성취감을 선사하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한다면 무엇을 적어 넣겠는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재빨리 적어보자.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족과 친구를 맨 위에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관계가 행복의 밑바탕이라는 사실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창의적인 일, 남을 위한 보답과 봉사, 신앙, 경제적 안정, 삶과 일에서의 목표의식 등을 적을 것이다. 장담컨대 새로 산 청바지나 지난주에 구입한 전자제품, 혹은 최근 아마존에서 주문한 5가지 물건을 적지는 않을 것이다.
미니멀리즘의 숨겨진 묘미는 이것이다. 물건을 버리고 소비를 줄이는 일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물건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7장 미니멀 라이프가 준 뜻밖의 선물, 시간. 시간의 변화 중에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제 어떤 일을 왜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서 다음 일로 뛰어다니는 일을 그만둘 때가 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바삐 움직이고 자신의 역할을 확인해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나의 시간을 되찾고 주도권을 잡겠다고 결심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미니멀리즘은 불가능하다. 사실 미니멀리즘이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돈을 소비하는 방식부터 인간관계, 우리의 소명이라고 느끼는 일까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다. 하루의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에 우선권을 주어라. 아니오의 어마어마한 힘. 아무리 여러 번 해봤어도 아니오라고 말할 때면 여전히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는 사람들을 돕고 팀 플레이어가 되고 대의 명분에 기여하고 그리고 솔직히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보다 내 본질에 충실하고 싶다는 소망이 더 강렬하다. 나는 내게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삶을 살고 싶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오라는 사실을 알면서 예라고 말했던 때를 모두 떠올려보자. 아니오라고 답하는 것이 불편한가?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나는 아니오라고 답해야 하는데 예라고 말할 때 느끼는 불협화음이 결국 솔직한 아니오보다 훨씬 더 불편하다는 점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려고 무척 노력한다. 즉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나른한 오후, 내 관심을 끄는 창의적인 일,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탐구하는 주말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 곁에 살고 있을 때 느끼는 평화와 조화에 대한 예다. 더 크고 대단한 예인 것이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 내 일기장을 펼쳐보면 짧은 문장 하나가 여기저기에 반복해서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 1년이 넘도록 곱씹고 있는 문장이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 덕분에 나는 대부분의 상황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온전히 내 것이다. 시간 관리 전략을 통해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꿔야지만 그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발전한다. 늘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면 자신에게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믿어보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접으면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8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기술. 인간 관계의 변화 중에서 일부 읽어드릴게요. 소중한 사람만 만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미니멀리스트의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친구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새로운 친구 관계를 멀리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미니멀리스트는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기쁨이 가득한 삶에 의미를 선사하는 인간 관계 말이다.
단 8명만이 내 인생에 남는다. 생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지금껏 잘 살아왔고 이제 곧 남기고 떠날 유산에 긍지를 느낀다. 이때 당신의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는 미국의 전 외교관,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 기발함과 즐거움의 신봉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사랑으로 변하다의 저자 밥 고프가 던진 질문이다. 밥 고프는 이 마지막 순간에 곁에 남을 만한 사람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8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20명이 아니다. 50명도 아니다. 페이스북 친구 800명도 아니다. 8명이다. 당신의 8명은 누구인가? 잠시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자. 그러고 나서 이 인간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돌아보라. 임종을 맞기에는 나에게 아직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나의 8명은 내가 영원히 아끼고 신경 쓰고 싶은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다. 나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떠올릴 수 없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